김상호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초 우리 9강이죠. 디포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디포머가 좀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고 또 디포머 하나하나가 또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더 진도가 디포머에서 많이 홀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좀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오늘 할 거는요, 여기 몰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몰프 같은 경우는 이 단독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몰핑을 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큐브를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우라드 쉐이딩 라인 모드로 바꿔놓고 10개 정도의 세그먼트를 나눠놓고 얘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해서요. 이거를 B라고 둘게요. 그래서 하나 옆으로 둘게요. 그런 다음에 둘 다 에디탑을 하셔야 돼요. 이 폴리건 모드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가 일단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기 좀 그러나요? 여기다가 놓을게요. 오케이, 좀 낫네요.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에디터블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몰프를 하려면요 새로 면을 추가시키거나 변형하면 안 되고요. 원래 있는 거에서 변형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요만큼의 버틱스를 잡고요. 이걸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잡고 요거는 밖으로 이렇게 꺼내 볼게요. 그리고 또 요만큼의 면을 선택해서요. 얘들은 또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넣어보고 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브 디비전까지 이렇게 주고 있다. 읍스. B에다가 줘야 되겠죠. B에 뭐 하이퍼놉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서 원래 원본에서요 이거까지의 변형하는 단계를 만들어 주는 게 모프 기능이에요. 근데 모프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태그를 써야 돼요. 우리가 아직 태그는 안 배웠죠. 근데 미리 한번 구경하는 셈 치고 한번 보시면 돼요. 태그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나와요. 스냅포디는 배우기는 쉬워요. 근데 해야 될 게 많아요. 다른 툴도 마찬가지예요. 마야도 마찬가지, 맥스도 마찬가지, 후디니도 마찬가지고요. 툴을 두루두루 알아야지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걸 써서 어떻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기법을 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태그가 되게 많아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태그들이긴 해요. 또 몰라도 되는 태그도 있긴 한데 알고 있고 또 많이 쓰는 태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 태그들이 또 여기 어딘가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딘가에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태그가 별도로 또 같이 묶여 있는 것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태그에서 어떤 거 해야 되냐면요. 모핑 이런 기능들은요. 애니메이션하고 관련 있어요. 캐릭터와 관련 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입 움직이는 거 있죠. 눈 깜빡이는 거, 뭐 코 벌렁벌렁거리는 거. 이런 것 특히 마우스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다 몰프예요, 몰프.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몰프 시키는 거예요. 그 몰프 기능이 여기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에 보시면 캐릭터 태그에 보시면 여기 포즈 모프라고 있죠. 오케이. 포즈 모프를 꺼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모핑을 시켜줄 친구한테 쏘리 이렇게 몰핑을 해야 되는 친구한테요. 이거는 원 몰핑 된 놈이죠. 그죠? 일단 얘는 가려 놓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하이퍼놉스를 똑같이 줘야 되겠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A 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뭘로 몰프를 시킬 건지에 대한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포인트 애니메이션,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으로 보통
포즈를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뭐 이게 포즈 A입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에디트 모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변형시킬 애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add b as on absolute 하려면 yes 하시고 or relative 하시려면 no 하라는 건데요. 절대값과 이게 그 relative가 그거죠. relative가 잠시만요. 이게 relative가 상대 값인가요? 상대적인 값인가요? 아무튼 이게 absolute하고 relative하고 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건 한번 단어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absolute는 여기서 뜻하는 바는요. absolute로 만약에 하면 한번 해볼게요. 그냥 absolute로 yes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yes 했어요. 근데 이 absolute일 때 얘를 내가 원래 원본 있죠. 원래 이 b라고 하는 이 원본 있죠. b 얘를 지워볼게요.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즉 뭐냐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이 원본을 그대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인식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B로 넣었어요. No relative 지워볼게요. 관련이 없죠. 안 변하죠. 그죠? 여기에 타겟이 없는데도 이게 안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얘랑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relative가 아마 독립적이라는 뜻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지웠어요. 자, 그러면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뭐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릴레이티브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no로 해도 되고요. 뭐 어떤 건 상관없지만 디폴트가 yes인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디폴트로 할게요. 그냥 어차피 지울 일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rength 값을 타겟이 b예요. strength 값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 더 카피를 할게요. 하나 더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하이픈 옵스 C다. 치우고 C 잠시만 치우고요. A를 다시 갖고 올게요.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걸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다시 들고 올게요. 카피. 오케이. 다시 들고 오고 C 다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C도 이렇게 지우고 얘도 제가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뭐 이렇게 잡고 좀 크다 그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C예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가 C를 집어넣는 거죠. Yes. 얘도 가릴게요. 하이드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morph가 자 A에서 B, C 이렇게 자 B 그죠? 그 다음에 C를 선택하면은 C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별도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에디트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뿅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B 빼고 C 빼고 B 됐다가 C 되는데 나 빠질 거고 나 됐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B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몰프 가능하고요. 레코드 슬라이더는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리셋은 그냥 이렇게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제로로. 오케이. 뭐 이런 기능입니다.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에디트 모드 다시 돌아간 다음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라는 거죠. 모프는 뭐 할 때 쓰는 건데 얘 없어도 되겠네. 사실 없어도 돼요. 근데 자 이거는 이 준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원본 오브젝트에 집어넣고 역시 morph라고 넣는 게 있죠. 여기다가 이 morph 태그를 집어넣어주면 돼. 이걸 태그라고 합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다 포함돼 버리죠. 그죠? 다 보이죠? 이거 선택 안 해도 다 포함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절도 가능하고 여기서 조절도 가능.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레코드가.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냐? 뭘 가지고 있냐? falloff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디포머는 falloff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스피어 모드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몰프에 조금 더 뭔가 유연함, 유동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을 추가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몰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몰프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한 강 한 강을 좀 끊으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앞서 아까 수업했던 것 중에서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관련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뭐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그리고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이런 뜻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이게 뭐 3D 같은 경우는 역학적, 뭐 상대적 혹은 뭐 무슨 운동력학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움직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말들이. 그래서 그냥 자기식대로 쉽게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앱솔루트 했을 때는 어 저기 링크에서 그 몰프 링크에서 지워도 살아나더라 레이어에서. 근데 앱솔루트 저기 뭐야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지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레이어에서 앱솔루트는 지웠더니 그냥 다 날아가 버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예스 할 때 이렇구나. 노 할 때는 이렇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여기서 잠시만요. 배웠었죠. 우리 로프트랑 하이퍼넙스랑 레스툴이랑 스윕넙스랑 뭐 이런 거 다 배웠었나요? 우리 디포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넘어왔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예, 배웠으니까 넘어왔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로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서 스플라인에서 텍스트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하나 꺼내고요. 텍스트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 C4D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알파티카 뉴, 오케이. 알파티카 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폰트 타입도요. 테스트 하실 때 폰트 타입도 여러분들이 자간이나 이런 것들도요. 디자인을 다 해서 연습을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좀 너무 뚱뚱하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임팩트체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요것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체는 아닙니다. 저는 약간 쉐리프 있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네, 크라우드 쉐이딩 라인 모드죠. 오케이 여기다가 주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줄 때 오브젝트에다가 어떻게 줬어요? 오브젝트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줬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하이어라키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멜트든 뭐든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그룹을 지어요. Alt G 혹은 Option G 눌러가지고 그룹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게 필요하죠. 왜?
얘 같은 경우는 하이어라키 넣을 데가 없어. 그죠? 어디다 넣을 거예요? 하이어라키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뭐 되겠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얘가 인식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널 묶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잖아. 넣었다 뺐다 하기도 쉽고 그죠? 지웠다가 뭐 딴 것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고 뭐 이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다가는 그렇게 하면 지저분해지고 혼선이 생기니까 오케이 그러면 랩 이렇게 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지금 세그먼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각해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에서 캡스에 이거를 쿼드 앵글 혹은 트라이앵글레이트 트라이앵글 해가지고 이렇게 세그먼트만 주시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앵건 말고 쿼드 앵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뭐 두께, 어, 높이, 그다음에 레디우스 값, 그다음에 롱게티드 스타트. 이 어, 이렇게 감싸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엔드 값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왜곡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무브먼트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스케일 Z축 뒤로 Z축도 줘가지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텐션은 긴장감이란 얘기인데 이게 펼쳤다가 다시 오므리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스피리어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동그랗게 감싸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예제를 하나 들고 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도 AI 파일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툴과 호환하는 방법은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한번 배워본다면 자 이렇게 선택을 이런 패스로 따져 있는 게 있다 치면요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8.0 버전으로 저장을 합니다. 8.0 이하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오케이 닫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픈 혹은 merge 하셔가지고 merge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씬에 불러오는 거라 그랬죠. merge eps 파일 오픈 커넥터 스플라인이고요. 센티미터 단위로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불렀어요. 이렇게 쫙 펼칠게요.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 누르고 쫙 펼치면 되죠. 오케이 엄청 많은 스플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단일 스플라인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휠 마우스 버튼을 제일 최상단에다가 클릭하거나요. 휠 마우스 버튼으로 혹은 그냥 Shift 키 누르고 끝까지 다 선택해줘도 되고 혹은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커맨드 A 혹은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해도 된다 그랬죠. 저는 그래도 좀 스마트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휠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하나로 레이어를 묶어주면서 지우는 거는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델리트예요. 그냥 커넥트 오브젝트 하면요. 이렇게 커넥트 오브젝트 한 파일 하나 나오면서 나머지가 그대로 살려놔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저장해 놓고 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다 선택하고 커넥트 오브젝트 델리트 해서 하나로 묶어 버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랩을 줘볼게요. 스페어리칼로 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두께를 일단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줄게요. 지금 근데 익스트루드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뻥 뚫려버렸죠. 이거는 이 스플라인이 닫혀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클로즈 스플라인이 안 돼 있다. 클로즈 스플라인 하겠다. 오케이. 그럼 두께는 20 너무 두꺼우니까 5 정도만 주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랩을 줍니다.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Alt G 한 다음에 뭐 월드맵 이렇게 하고 스피어리칼. 근데 이게 폴리곤이 깨지죠.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아까 똑같이 쿼드 앵글 이걸로 주고
그럼 부드럽게 쫙 펼쳐지죠. 그죠? 디스플레이에서 쉐이딩 모드를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피어리카 같은 경우는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키워주고요. 뭐 1200에 1200 줄게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준 다음에, 그죠? 다음에 레디우스 값을 좀 더 키워주고 얘를 이 정도, 그다음에 얘를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90도, 90도 이렇게 하면은 쫙 펼쳐지죠, 그죠? 이렇게. 근데 너무 같다 싶으면은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그다음에 텐션 값은 이렇게 주면 쫙 펼쳤다가 애니메이션 줄 수도 있겠죠. 펼쳤다가 샤 오므러지게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거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세계 지도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나중에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스피어 하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센터에 딱 주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싹 집어넣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구본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기다가 뭐 텍스트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웠던 걸로 할게요. 그냥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텍스트 하나 꺼내고 이럴 때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내려서 월드 맵 스펠이 틀렸죠. WORLD 맵 이렇게 해서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따로 줍시다. 이것도 엑스트루드 주고요. 월드 맵 싹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가 적용이 그대로 돼버렸죠. 그죠? 얘를 뭐 해서 텍스트 다음에 코드 앵글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넘어갔으니까 얘는 별도로 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똑같이 텍스트 해서 랩 따로 주고 스피어리칼로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주면 되겠죠. 1004면 708에 400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1003에 708에 400 정도로 주시고 마이너스 90도 90도 이거는 뭐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사이즈에 딱 맞춰서 주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월드 맵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약간 트라이앵글레이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뭐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랩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는 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여기는 순서가 안 맞아요. 지금 그죠? 우리 랩을 해버렸잖아요. 랩 몰뺐다 랩으로 넘어갔어요. 슈링크 랩 빼버리고 슈링크 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슈링크 랩을 공부를 할게요. 지금 요거 잠깐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좀 몰프 슈링크 랩 그죠? 이 차순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는 잠깐 이렇게 밑에다가 좀 빼놓을게요. 몰프 슈링크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닫읍시다 그냥. 이것만 팝업으로 다 밖으로 꺼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뭐 밑에 이렇게 했다 치고요. 슈링크랩을 할게요. 슈링크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다. 뭐 줄어들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그냥 A와 B에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를 B처럼 만들어 준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있어요. 뭐 금방 이거는 예제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 이게 큐브 이게 A 이게 B라고 합시다. A에서 B로 바뀌게끔 만들어 줄게요. 슈링크랩 적용시킵니다. 바로 하이어라키. 슈링크랩에 보시면 뭘로 타겟 오브젝트 잡을 거니 B로 가는 거죠. 끌게요. 예. 슈링크랩. 오케이. 그런 다음에 지금 옵션이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A를 옵션을 좀 바꿔줄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슈링크랩이 약간 뭔가 이상한데, 그죠? 아, 쏘리. 위치를 또 맞춰야 돼요. 얘는 이렇게 스피어 넣고 큐브 넣고 이렇게 위치를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자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슈링크랩 주고 큐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큐브 끌게요. 스피어를 세그먼트를 좀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헥사헤드론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큐브 형태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몰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아까와 똑같은, 그죠? 이제 같은 위치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걸로 키를 주면 되겠죠. 나중에 쏘르륵 바뀌게끔.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재밌는 게 포로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박스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좀 포로프 값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싹 큐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 또 이걸 좀 높여주고 이것도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싹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플라인 가지고요. 좀 장난을 좀 쳐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줬다가 탄젠트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좀 높여볼게요. 이게 지금 모니터가 좀 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금 뭔가 애매하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하이퍼럽스를 준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왜 우리의 무슨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뭐가 빵 때리면은 이렇게 파장이 쫙 일어나는 느낌이 있죠. 어떤 건지 아시죠? 피부나 이런 데 파장이 쫙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또 구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디포머가 되게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슈링크랩 지나갈 거예요. 이게 스피어리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어리파이. 이건 뭐냐면 얘는 그냥 스피어 형태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스피어리파이. 뭐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큐브가 있어요. 큐브 세그먼트를 제가 이렇게 나눠 놓고요. 오케이. 스피어리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스피어리파이 준 다음에 뭐 오브젝트에서 레디우스 값은 여기 레디우스 값이겠죠.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 값을 주면서 이렇게 스트렝스 값도 같이 주면은 스피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피어 형태로 몰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요. 나중에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가능은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스피어리컬 형태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몇 번 했었던 뭐 텍스트 주고 익스트루드 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도 레디스 값을 조금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쿼드 앵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Alt G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넘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중앙으로 가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저기 우리 랩 준 거랑 비슷한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완전히 랩은 둘러싸는 느낌이었지만 얘는 그냥 스피어에다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스피어리컬 움직임, 스피어파일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폴오프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스피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 키워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또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피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애니메이션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건 불에 이렇게 일렁일렁일렁거리는 어떤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피어파이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여기 디포머에서 봅시다. 라지로 해놓고요. 이번에 할 거는 이 서페이스라는 건데요. 지금 18 버전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받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런지는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페이스를 적용을 시키면 아무런 현상이 안 생겨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먹통이 돼 버리거든요. 18 버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맥용, 윈도우용 다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18 버전은 그런 것 같아서 이번 경우만 좀 특별하게요. 이건 저희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팀뷰어라는 소프트웨어로 링크를 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 버전으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17 버전은 또 돼요. 예. 그래서 17 버전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서페이스 강좌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서페이스는 일단 변형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타겟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지형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어떤 오브젝트를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지금 PC를 저쪽에 있는 PC로 지금 돌리다 보니까요. 조금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얘를 제가 50에 20에 50에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서페이스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페이스 그리고 이 서페이스에다가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밑에 바닥이 되는 놈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프로젝션 타입은 제가 18 버전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매핑 UV, VU 이거는 반대 얘기예요.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V로 하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머터리얼을 하나 추가시켜서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서페이스에서 U 이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방향 X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V로 가면은 Z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건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약간 제가 딜레이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얼마만큼 이 공간에 펼쳐지게 만들 거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방향입니다. XZ축이니 아니면은 네가 지금 설정한 축이 YZ축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XZ축이든 YZ축이든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고 이후로 제가 이거를 X축으로 좀 이만큼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offset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위로 띄울 수도 있어요. 위치에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혹은 딱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자꾸 생기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딜레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딜레이가 생기고 있어요. 아까 테스트할 때는 딜레이가 없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자 조금 속이 터지네요. 네, 자 이걸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포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요 포인트들만 제가 이제 막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디포머를 저것 이것과 섞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또 할 거예요. 응용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건 말 그대로 기초기 때문에 제가 욕심에 따라서 뭐 이거에서요 이렇게 이걸 섞고 저거 섞고 이걸 좀 더하고 그러면 이 서페이스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라고 응용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이르다라는 거죠 감이. 그럼 이거를 이제 뭐 V 방향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 굴곡에 맞는 도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큐브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Z축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주면 이제 좀 부드럽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게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YZ, XY, XY축, XY축이 아니라 Z축. 오케이, YZ축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X축, Z축으로 소리 이렇게 늘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추가시킨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추가시키고요. 여기서 15 이 부분 이겠네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 굴곡도 잡아줘야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세그먼트를 이렇게 추가시켜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굴곡에 맞게끔 이렇게 오브젝트를 변형을 시켜주고 거기에 이렇게 붙이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조절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5로 잡고 0.1로 잡고요. 0.1로 잡아서 얇게 만들어주고요. 0.1로 그 다음에 0.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거 1로 잡아놓으면은 아까 이 길이가 저희가 Z축으로 길이를 늘렸었잖아요. 이렇게 그 길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더 많이 주면은 더 많이 이제 그 굴곡에 맞게끔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약간 보면 폴리곤이 깨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버벅거리죠. 지금 18 버전에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온갖 지금 작업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시키면 되겠죠. 150개 이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세그먼트 나눠지겠죠. 물론 이제 이 원본도 마찬가지고 원본도 그만큼 세그먼트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끔 리셋이 되니까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원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맥에서 이렇게 수업을 더 진행을 할게요. 이 서페이스 대해서 또 서페이스 기능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 한번 배우는 셈 치고요.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200에 5에 200 정도 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길게 하나 만들고요. 플랜 말고 이걸 갖고 가볼게요. 그래서 1500에 1500 이런 식으로 잡고요. 제가 이걸 에디터블을 할게요. 이것도 에디터블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작게 줄일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그 시뮬레이션 태그에 보시면 클로스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클로스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클로스를 가지고 제가 그라비티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XY 축으로 이걸 이렇게 윈드를 준 다음에 자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를 그냥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돼요. 포인트 모드를 바꾸고 렉탱글 셀렉션 그 다음에 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버텍스 반대 방향인가요? 이쪽 선택해야 되나? 뭐 어쨌든 여기 선택하고 셀렉트에서 set 셀렉션에서 여기 이렇게 셀렉션 태그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해서요 다시 활성화 시켜 놓고 여기 클로스 태그에서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포인트를요 드레서에 보시면 드레서는 이제 옷을 만들고 나서 재봉선 같은 거 만들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픽스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픽스 포인트 픽스 포인트라고 있죠. 이거 세트 누르시면 이렇게 셋이 돼요. 그 다음에 그죠 셋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 보시면은 프레임 좀 늘려줄게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다라는 거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특정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변형이 일어난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고정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 서페이스에서 랜드스케이프 집어넣고요. 프로젝션 투영하는 거죠. 이니셜라이즈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체크 메모리에 저장이 됐죠. 플레이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어떠한 오브젝트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캐릭터 같은데 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이런 내가 어떤 캐릭터를 움직일 건데 어떤 모션을 변형을 줘서 만들 건데 거기에 나는 어 이런 어떤 서페이스 이 디포머를 통해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거기에다가 변형되는 동안에도 거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원래 거기에 붙어 있는 애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이렇게 예제를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엑사이트 옥타이드론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퐁 태그 영어로 주시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퐁 태그는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거 하고 있는 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모그래프도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모그래프에서 랜덤 이펙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요. 일반 오브젝트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그래프도 디포머에서 이걸 폴리곤 포인트 폴리곤 모드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터뷸런스 가우시안 터뷸런스 뭐 이런 식으로 유기체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이런 스피어가 있어요. 제가 이런 스피어가 있다 칩시다. 이거를 서페이스 주신 다음에 스피어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붙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요번에 할 거는 이제 서페이스 했고요. 랩은 우리가 앞 시간에 미리 했었어요. 그죠? 미리 했었어요. 그럼 스플라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재개를 해서요. 스플라인 레일에 대해서 스플라인부터 스플라인 레일, 스플라인 랩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부터 해서요, 베벨까지는 마지막 디포머 시간대 정리를 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스플라인하고 스플라인 레일에 대해 설명할게요. 두 개는 좀 비슷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직선이 되는 어떤 스플라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이 되는 스플라인 하나 만들게요. 쏘리.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요. 이게 여기다가 플랜에다가 스플라인을 적용시키면요. 오리지널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얘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디포머가 되는 모디파잉 스플라인이죠. 변형을 시킬 스플라인을 집어넣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에 버텍스를 이렇게 잡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스플라인은 말 그대로요. 기준점이에요. 이렇게 옮기면은 이 기준점이 이렇게 벗어나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 지금 직선이죠. 이걸 올리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비스플라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계산값을 늘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스플라인하고 베지어하고의 차이점은 한번 나중에 비스플라인과 베지어라고 있습니다. 베지어에 대한 차이점을요 꼭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 약간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곡선에 대한 개념인데요. 정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레디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펼쳐지는 레디우스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유즈 랭스는요. 이 길이에 딱 맞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걸 체크 안 하면요. 보시면 폴리곤들이 약간 정리가 좀 덜 돼 있죠. 정리가 쫙 되죠.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풀 폴리곤 예. 풀 폴리곤즈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풀 폴리곤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기준점이 되는 스플라인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폴리곤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 쉐입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해서 좀 내가 일부 변형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플라인 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스플라인의 기준점 베이스가 되는 스플라인과 모디파잉이 되는 스플라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했다 그러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네 가지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세그먼트가 많아야지 변형이 좋아지니까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를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바닥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이런 형태대로 내가 이 모델링을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플라인 레일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어라키 시킨 다음에 스플라인 레프트에다가는요. 내가 이걸 레프트로 정할게요. 그러면 레프트를 집어넣고 오케이. 라이트는 아까 뭐 이런 게 되겠죠. 잠시만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스플라인 3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지금 삔또가 나는 거는 요거 이제 여기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즈를. 요거는 우리 베벨 했었잖아요. 저 밴드 했었잖아요. 밴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리미티드가 아니라 리미티드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뭐 요것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뭐 탑 부분. 우리 요거를 탑이라고 뭐 볼까요? 탑 부분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스플라인 버튼 부분. 이 아까 뭐 이거였나요? 이거였네요. 블라인 버튼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내가 레퍼런스로 준 어떤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내가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네요. 잠시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가 나오네요. 180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스플라인이 곡선이 반대로 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봅시다. 그죠? 베지어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내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4번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죠? 그리는 방향하고 조금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향하고 관계가 있네요. 이거는 그릴 때 내가 반대로 그린 것 같아요. 그리는 방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점을 유념하시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지금 내가 그림을 반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 점이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했었죠. 리버스 시퀀스. 리버스 시퀀스 하시면은 이게 포인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고쳐줄 수 있겠죠. 이럴 때 이런 것도 기억해서요. 이거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반대가 되게 하고 싶은데 뭐가 없었나? 일단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보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뭔가가 나올 테니까 쭉 봤더니 리버스라고 적혀있는 애가 하나 있네. 이게 번호가 바뀌게끔 되어 있구나. 한번 눌러보자. 해서 바뀌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스로 유출을 해나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예요. 그것도 내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야마가 돌아야 되니까 즉 이제 제가 뭐 말을 조금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두뇌 회전이 막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막 브레인이 막 돌아가려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막 뭐 한 겹, 두 겹, 세 겹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늘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스플라인 렉까지 했고요. 스플라인 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런 헬릭스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거는 스플라인 랩은요 정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얘의 간단한 그 제일 중요한 기능만 딱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랩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모양도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뭔가 오브젝트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캡슐을 이렇게 만든 캡슐을 여기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게끔. 그러면은 캡슐에다가 스플라인 랩을 적용시켜요. 그리고 스플라인에다가 이 헬렉스를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축이 안 맞기 때문에 깨지죠. 플러스 축으로. 그리고 지금 세그먼트가 없어요. 많이. 늘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근데 이렇게 안 길었는데 그죠? from과 to 값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ffset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strength로 다시 붙였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죠? 다음에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알아볼 거예요. 킴 랭스 같은 경우나 킴 랭스는 이제 뭐 원본의 이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이걸로 조절했잖아요. 아까 킴 랭스를 하기 전에는 이거는 이제 fit spline 길이는 모르겠고 여기 맞춰 그냥 이 뜻이고요. 이거는 야 길이도 맞추는데 이 경로도 맞추는데 길이도 좀 맞춰줘 이 뜻인 거예요. 클램프나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램프 같은 경우는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는데 여기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조절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 사이즈를 뭐 이렇게 좀 줄이고 해서 좀 더 완만하게 줄여주고 조금 더 완만하게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탄젠트를 좀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겠죠. 스플라인 랩은 그리고 여기 스플라인 뭐 사이즈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로테이션도 있고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그리고 스플라인 한번 쭉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이거 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는 어떤 건데요, 뭐 스플라인 사이즈는 어떤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씩 뭔지는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 이게 뭐였 강사가 설명해 준다 그랬긴 했지만 뭐였지 이게? 한번 보는 거죠. 헬프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클램프는 뭐 이런 뜻이구나. 엑스텐드는 이런 뜻이구나. 사이즈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옵셋 값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도 예전에 했을 때 뭐 이거는 여기서 뭐 이거는 뭐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했잖아요. 그렇게 수업하게 되면 어, 이 기초 강의를 1000강의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모든 메뉴를 다 그렇게 공부를 할 거면은.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여지를 남겨드리는 것들은요, 쉬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 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끊고요. 다시 한번 더 스플라인 랩에 대해서 좀 많이 쓰이는 경우의 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아까 똑같이 경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뭐 이런 어떤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예? 이쁜 경로는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오브제를 들고 와볼게요. 뭐지? 웨일 고래로 된 3D 모델링인데요. 이렇게 하나 들고 와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스플라인 랩을 적용을 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스플라인에다가 스플라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마이너스 Z축 잡아주시고 지금 쭉 늘어나 버렸죠. fit spline이 아니라 keep length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뭔가 뒤집어졌어요. 그죠? 이때는 여기 코디네이트에서 이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이렇게 곡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끔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키를 안 잡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물고기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곡선을 따라가야 되는 애니메이션들 많죠. 뭐 뱀도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냥 본 심어가지고 이런 데만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심을 필요가 솔직히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밴드를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밴드를 우리는 했었죠. 공부를. 그래서 밴드 했었기 때문에 그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시켜놓고 좀 더 당겨도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만 쉬고 스케일러 키워서 딱 이 부분만 지느러미만 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밴드에서 지금 조금 더 늘려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스플라인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밴드로 애니메이션 주고요. 지금 밴드로 애니메이션 주고요. 그러면서 스플라임 랩으로 키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도록. 이런 식으로 보는 안 씹고도 디포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디테일만 좀 더 잡아주시면요. 물론 이제 본을 씹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이 아니라 공부를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대망의 디포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기초가 갈 일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빨리 끝내야지 중급 과정으로 응용 들어갈 거고 고급 과정으로 이제 기초나 중급 과정이나 고급 과정들을 다 활용한 어떤 모션 그래픽 따라하기 뭐 이런 것도 작업을 다 할 거예요.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저는 이 리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계속 쭉 따라와 주시면서 또 스스로 제 수업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또 공부를 꼭 해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